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침내 끝난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제 법적인 어떤 고소고발 사건이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끝난 거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의 시대가 시작되고 리퍼블리칸 공화당의 시대가 끝나고 데모크랏 이제 민주당의 시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면 선거 때 계속 나오지만 여기 보면은 데모크랏 민주당은 덩키 그 당나귀가 심볼이죠. 그런가 하면 공화당 거기는 엘레펀트 코끼리가 심볼이고 그래서 또 색깔로 보면은 민주당은 파란색이 민주당의 심볼이고 빨간색이 공화당의 심볼입니다. 그런데 흔히 뭐 사람들이 뭐 민주당은 한국에서는 뭐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당이고 공화당은 뭐 자본주의적 정당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. 민주당이든 사회당이든 저 공화당이든 전부 자본주의 정당이죠. 근데 그 정강 정책에서 추구하는 그 내용이 약간 다르다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정책은 다 자본주의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 쪽은 약간 그 랩트 쪽인 그런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공화당은 라이트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있다.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. 그 내용을 오늘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미국은 아시겠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서 대통령을 배출하죠. 뭐 거의 룰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 예를 들면 공화당은 부시, 아버지 부시, 아들 부시, 그다음에 그 앞에 레이건, 그다음에 민주당에는 이제 클린턴, 그다음에 오바마, 뭐 요번에 이제 다시 또,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했는데 미국은 사실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지만 대통령의 힘이 한국처럼 대단하지는 않습니다. 미국은 의회가 더 강하고 최종적인 결판은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내게 돼 있으니까요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이념적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. 그래서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? 세금도 줄이고 뭐 이래가지고 좀 그 각 주의 그런 어떤 어, 자치권 이거를 더 크게 인정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반면에 큰 정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각 주의 어떤 그 자치권을 좀 제한하고 대통령이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. 이런 걸 추구하는 게 민주당의 그 정강 정책입니다. 국가와 주의 관계에서 주가 우선인 공화당과 국가가 우선이라는 민주당.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공화당은 그 연방제, 그 50개 주가 모인 연방제를 지지하고 민주당은 하나의 나라, 이걸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. 사실 미국에서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, 그리고 이민 문제를 빼놓고는 큰 힘이 없습니다. 나머지 문제에서는 다 그 각 주가 알아서 자기네 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. 예를 들면 교육. 그러면 미국은 뭐 교육부라는 게 있지만 교육부가 아무 힘도 없습니다. 그다음에 무슨 한국의 그 무슨 경찰청 같은 그런 조직 자체가 없죠. 각 주가 자기네 경찰을 따로 갖고 있으니까요. 그런 조직이 FBI인데 FBI는 그 각 주에서 벌어지는 범죄에는 손을 못 대고 그 여러 개 주에 걸쳐서 자행된 범죄 혹은 그 국가적인 그 범죄에 대해서만 손을 대게 돼 있죠. 그래서 그런 게 좀 틀리고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과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민주당으로 갈라집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트럼프는 공화당에서도 크게 지지를 못 받은 게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됐는데 자유무역을 지지하지 않고 보호무역을 옹호해가지고 그 중국이랑 전쟁을 벌이고 그랬죠. 물론 중국이랑 무역 전쟁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도 계속 될 겁니다.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미국이 그 패권을 자기네들이 옹호하려면 뭐 과거에도 그 일본하고 패권 전쟁을 할 때 민주당 공화당 없이 똑같이 싸웠으니까요. 그런가 하면 주 지지층은 공화당은 이제 상류층, 백인, 노인들이 주로 그 좀 보수적인 사람들 지지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하류층, 이민자, 소수민족
그다음에 좀 20, 30대 젊은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민주당의 주 지지층입니다. 그래서 뭐 흔히 뭐 트럼프가 그 러스트벨트의 뭐 백인 하리층을 표를 받아서 전번에 당선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층은 백인 부자들입니다. 흑인하고 히스패닉은 민주당 지지자고요. 그래서 어, 그런 게 조금 잘못 알려지지 않았나 싶은 면도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군사력은 미국 공화당은 아까 말씀드렸죠. 대통령은 군사와 외교, 이민 문제에서만 힘을 쓴다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세계 각국에 가서 그 어떤 미국의 그 경찰력을 동원해서 힘을 발휘하자. 이게 공화당의 정책입니다. 레이건 이후 때도 마찬가지였고,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그 정강 정책이 군비 감축, 해외에 있는 미군 감축. 근데 트럼프는 또 이런 건 또 민주당 노선을 따라 해가지고 얘는 그 정치인이 아니어가지고 좀 어떤 거는 민주당 노선을 굉장히 많이 따라했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같이 정치하기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. 자기네가 주장하는 걸 따라가니까. 그런가 하면 이제 세금은 공화당은 감세와 복지 축소. 그래서 공화당은 워크페어라 그럽니다. 그 공짜로 돈 주지 말고 일자리를 주자. 그래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게 하자.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증세를 통해서 복지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. 이거는 뭐 월페어죠.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자기네 표가 그 민주당은 하류층,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표가 나오고 공화당은 좀 부자층, 중상층 이상에서 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의식하는 거죠. 그래서 부시, 레이건, 트럼프가 공화당 출신이고 카터, 클린턴, 오바마가 민주당 출신이죠. 이념적 성향은 공화당은 보수 기독교적인 성향입니다.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어떤 기독교, 그다음에 민주당은 리버럴.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뭐 요새는 기독교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민주당 대통령들 뭐 1년에 한두 번 교회 가는 사람들이고 공화당 대통령들은 매주 가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죠. 그리고 동성 결혼에 대해서 반대, 낙태권 반대, 뭐 이런 게 공화당의 노선이고 보수적이죠. 그다음에 민주당은 동성 결혼 찬성, 그다음에 여성 낙태권 찬성. 이게 이제 앞으로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건데 미국에서는 요새는 그 전체적인 교육 분위기가 그 동성 결혼이나 혹은 그런 어떤 어, 비전통적인 그런 결혼 형태나 아니면 성적인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장려하는 분위기가 됐죠.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오면 또 돈을 그쪽으로 써가지고 그게 나쁘지 않다, 좋다 뭐 이러고 또 밀어주니까요. 그렇게 될 거고 앞으로 또 4년은 그렇게 가겠죠. 지난 4년은 또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성향이 높았지만 그래서 한국 분들은 미국에 살면서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어서 과연 미국에 대해서 뭘 알고 뭘 누굴 지지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경제 정책에서는 민간주도, 공화당은 민주당은 국가주도. 그래서 사실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해야죠. 공화당이 하는 게 아니라. 당원수는 4대 6으로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. 이민자들하고 그 도시 빈민들이 전부 민주당 지지자들이니까요. 근데 그 반면에 이제 공화당은 그 충성도가 높고 민주당은 충성도가 낮죠.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 정치 자금이나 이런 게 주로 이제 예술계, 할리우드 뭐 이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 할리우드는 그 민주당 일색이죠. 그다음에 이제 주요 지지 지역으로 따지면 중부의 바이블 벨트 그래서 미국의 한 30개 정도 가까운 주가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동부와 서부의 대도시들 그래서 뭐 뉴욕, 캘리포니아 이런 큰 주들을 차지하는데 한 대강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.
전체적인 투표로 하면 민주당이 그 표수에서는 이기지만 또 대의원에서 질 때가 있는 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. 미국의 주별 대의원 수가 또 정해지니까요.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미국의 그 기본적인 요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마침내 또 4년 동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 건가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민주당은 아무래도 그 인권을 중시하는 당이죠. 그래서 북한하고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. 북한하고는 일단 뭐 문을 걸어 잠글 겁니다. 대화도 안 하고 뭐 상관 안 하는 정책이었죠. 그리고 그 이념 자체가 그 김정은을 그 독재자로 보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대화한다는 상상을 못 할 겁니다. 또한 그 군사력을 줄이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아마 그 한국에서 그 트럼프 같이 그 아주 대놓고 뭐 돈 더 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슬슬슬슬 좀 군대를 순환 배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한국 현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죠.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게 문제가 되겠고, 반면에 이제 주한 미군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. 그렇지만 미국은 이런 모든 결정이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돌아가는 거를 보면 뭐 민주당이 캐스팅 보트를 가졌다 그러지만 일방적으로 혼자 밀어붙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숫자를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기간이 2년 후에는 또 하원의원 선거가 새로 판이 바뀌죠. 그래서 민주당 출신 하원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사람들 눈치를 봐야지 무슨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. 매 2년마다 새로 선거를 해야 되니까요. 그래서 이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정치 상황이다.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.